디스크가 또 유전이 강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유전이요? 네. 디스크 수술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기서 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디스크는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좋아져요. 그럼 너무 힘든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 수술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요, 수술하는 기준이 있어요. 악화될 때. 맨날 뭐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어쩐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디스크가 어떤 거예요? 디스크는 여기가 이제 척추체가 있고 척추체 사이에 약간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할 때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인데, 이제 디스크는 또 안쪽에는 수액이 있고 바깥쪽은 이제 섬유륜이 그걸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력이 있는 젤리 같은 물질이 안에서 척추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터졌다는 건 밖에 있는 그 섬유륜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요. 팽윤이라 그래서 살짝 그냥 튀어나온 정도. 그다음에 돌출이라 그래서 섬유륜이 약간 찢어지거나 좀 많이 튀어나온 거. 탈출은 이제 찢어져서 아예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예 이제 떨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분리되는 경우. 그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 디스크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탈출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누적된 결과예요. 이제 디스크가 처음에는 이제 MRI를 찍어보면 물이 있으면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디스크가 까맣게 보여요. 수액에서 이제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상태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누적된 결과로 인해서 섬유륜이 찢어지면 이제 탈출이 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뭐 목을 이렇게 한 상태로 무거운 걸 팍 힘을 가했어요. 그럼 터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디스크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있나요? 사실 가장 흔한 거는 저린 증상이 있죠. 이제 디스크가 보통은 뭐 가운데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튀어나온 쪽으로 디스크는 팔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는 다리가 저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 몸을 신경이 감각신경을 지배하는 표거든요. 목 디스크가 5, 6번에 있다. 그러면 이제 6번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6번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오죠. 신경망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아픈 예, 거예요? 신경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환자분이 감별할 수 있는 게 팔을 좀 올리면 증상이 완화돼요. 머리 위로 오히려 올리면. 왜냐면은 이 6번, 7번 디스크가 제일 흔한데 거기 신경이 좀 눌리는 게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올렸을 때 증상이 완화되면 디스크 증상인 경우가 많고, 올려도 만약에 계속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죠. 근데 딱 그게 있다고 뭐 디스크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인 중에 하나인 거지. 이 머리 무게가 이제 목에 가해지는 그런 하중 같은 게 좀 많이 큰가요?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의 그 머리 무게를 우리가 버티는 게 한 5kg 정도라고 하면은 30도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한 18kg니까 3배. 엄청 많이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45도면 4배 정도. 이게 장시간 누적되면 디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30도면 사실 근데 진짜 조금만 이렇게 예, 아프고 맞아요. 예. 전 차라리 스마트폰 볼 땐 누워서 보라고 환자들한테. 예, 누워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예, 그렇죠. 팔은 좀 아파도. 그래서 요새는 뭐 거치대도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누워서 보는 게 목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디스크가 또 유전이 강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유전이요? 네. 아니, 모든 병은 유전의 영향이 강해요. 물론 뭐 이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머님이 뭐 관절염이 있었으면 나도 관절염이 있을 확률이 높고 좀 그런 건 있어요. 하긴 아무리 담배 펴도 폐암 네, 안 안 걸리는 걸린 사람이 사람이 있고, 예,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후천적인 것도 이제 30-40%는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기서 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디스크는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긴 하는데 아프잖아요. 사실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디스크 통증은. 근데 그걸 아픈 채로 6개월을 버틸 수는 없고, 뭐 약으로 조절이 되면 약으로도 먹으면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약으로 대부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본 게 디스크가 한 번 터지면 훨씬 더 자주 터지고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섬유륜이 탈출이 됐다는 건 섬유륜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사실 섬유륜이 찢어지면 그 안에서 수액이 이제 나오면 거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러면서 신경이 부어가지고 방사통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먹는 약도 수염제를 주면 가라앉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전신으로 자극하는 건 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주사로 부어있는 신경에다가 수염제를 넣어주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버티다 보면 사실 찢어진 섬유륜도 이제 아물어요. 다시 자극만 주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허리를 숙이고 있다거나 무거움을 든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 수술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요, 수술하는 기준이 있어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때 근력을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왔는데 근력이 4단계였어요. 왔을 때. 그다음에 3단계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사실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신경장적 증상이 지속된다는 건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손상된 신경은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서 염증 있는 정도하고 손상이 된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될 때 근력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게 심해지면 신경이 점점 더 눌린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해서 만약에 근력이나 감각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하고 보존 치료하면서 경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사 치료했거든요, 목에다가. 근데 지금 3, 4주 만에 좋아져가지고 지금 뭐 멀쩡해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응급으로 해야 될 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소대변이 안 될 때, 괄약근이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빨리 수술해야 돼요. 물론 한번 탈출됐던 디스크는 이미 거기가 아물었어도 약해져 있잖아요. 다시 악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졌던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서 디스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좀 근육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스트레칭도 맥킨지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신전하는, 그러니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예방을 위해서 꼭 맥킨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정선근 교수님 척추의 신? 맞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목을 뒤로 젖히라는 게 이게 맥킨지 운동이죠. 뒤로 젖혀갖고 척추체를 뒤쪽을 눌러서 디스크가 뒤로 밀리지 않게 앞으로 나오게끔 자꾸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어쨌든 디스크라는 거는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결국은 생활 습관이 좀 중요하고 운동을 좀 꾸준히 잘 해주면 다친 것도 이제 금방 나름대로 회복이 되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환자분들의 경험담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